실제 재물은 어디냐면은 이 준두, 코머리, 주식 같은 걸 해도 잘 찬스를 봐가서 들어갈 자리인지 빠져야 할 자리인지 그걸 결단을 내리는 자리가 바로 이 준두입니다. 이게 생겼을 적에는 어떠한 일을 어디다 투자해도 백전백패입니다. 이때는 그저 잘 가만히 지키고 현상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고 고정재산으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두 군데를 봐야 되는데 이 코 말고 어디냐. 교수님, 이번에는 돈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는데요. 네.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또.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요즘 사람들은 저희 때 같지 않고 투잡, 쓰리잡을 해요. 그래서 직업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데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식이나 뭐 이런 부동산 쪽에 제2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하는 데에 맞는 사람 이런 관상도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오늘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관상에도 재백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갖다 우리 현대 용어로 하면 재산궁이고 돈은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대부는 유천이요 소부는 유근이라.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이고 작은 부자는 근면성실하면 작은 부자는 소부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큰 어떤 거물, 큰 재벌가가 뭐 되는 것 이것은 타고난 부자라고 봐야 되죠. 특히 이제 배우자를 처녀 총각들이 이제 고를 적에도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서 과연 내가 돈복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잘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그런데 이 재물궁을 보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코입니다. 코를 재산궁으로 봐요. 재백궁으로 봐요. 그런데 코가 다가 아니라 이 코도 이게 명칭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콧대가 시작하는 자리를 산근이라고 하고 그 밑을 연상, 수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코 끝에 코머리 여기를 준두, 머리도 자 준두라고 하고 난대 정의 코 방울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코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산근자리 콧대가 시작한 눈과 눈 양쪽으로 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자리는 사실 재물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또 끊어진 듯하면 그것도 또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마가 하늘이고 여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은 이마는 윗사람 조상을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누면 화의 자리거든요. 여기는 토의 자리고 중앙 50토고 그러니까 화생토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산근이 딱 끊어진 사람은 윗사람으로부터 조상의 음덕이나 부모의 유산이나 이런 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삿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건 자리고 이 연상과 수상 자리 콧대 여기는 사실 재물보다는 명예욕, 권력욕, 지배욕 이쪽이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콧대가 조금만 낮았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자리 콧대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재물은 어디냐면은 이 준두, 코머리 이 준두가 풍요해야 됩니다. 준두가 풍요하고 준두가 잘생겨야 돼요. 그리고 난대와 정의, 이 코팡울. 이 준두는 뭐냐면 이게 배팅입니다. 배팅. 그리고 난대와 정의 이 코팡울은 주머니, 지키는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식 같은 걸 해도 잘 찬스를 봐가서 들어갈 자리인지 빠져야 할 자리인지 그걸 결단을 내리는 자리가 바로 이 준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한다 하더라도 지키는 힘이 부족하면은 깨알 주스다가 그냥 딱 터는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난대와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이 들어올 때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돈이 한참 들어올 때는요, 이 연상, 수상, 준두, 난대, 정의 코 부위가 홍윤하거나 차린한 기색으로 잘 생깁니다. 빛깔이 좋아요. 기색이 좋죠. 그런데 이 준두가 돈이 나갈 적에는 기색이 나빠요. 특히 얼굴에도 그 10대 철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10대 철라 중에 하나가 태폐 철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준두에 가서 피부병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이렇게 기색이 바뀌는 거죠. 예, 중독자처럼. 처음에 생길 적에는 무슨 비지 같은 거 짠 것처럼 생기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코끝이 전부 다 뻘겋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 태폐철라 운이 오면은 이게 생기는데도 그렇고 없어지는 것도 그렇고 빨라도 한 3, 4개월 늦으면은 3, 4년, 5, 6년까지도 가요. 이게 생겼을 적에는 어떠한 일을 어디다 투자해도 백전백패입니다.
이때는 그저 잘 가만히 지키고 현상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고 준두 난대 정의 여기가 기색이 반들반들하니 파리가 낙성할 정도로다가 예, 아주 홍련한 기색이 있다면은 무슨 일을 해도 돈이 잘 따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코가 잘생긴 사람은 대체적으로 봐서 부동산 쪽보다는 적금이나 주식이나 어떤 그 재테크를 해도 그런 쪽이 현찰 쪽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그 부동산 쪽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고정재산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 군데를 봐야 되는데 이 코 말고 어디냐 전태궁이라고 해서 요 눈썹 이 윗눈썹과 속눈썹 사이에 눈두덩이에 네. 그 자리입니다. 이 눈썹이 위로다가 높게 붙고 눈두덩이 두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기 전택이란 뭐냐 바전자 집택자 옛날 농경 사유로 말하면 전장 논밭이고 부동산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나 무슨 뭐 이런 땅이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재테크하는 것이 좋고 넓은 땅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넓은 아파트를 깔고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 지고입니다. 땅지자 창고고자 여기 이 지고 이걸 뺨시자 시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뺨 밑에 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은 공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공인으로서 알 수 있는 얼굴 된다면은 얼마 전에 타계한 그 이건희 회장 삼성의 지금 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 회장 보면은 여기 꼭 사탕 같은 걸 물고 있는 것처럼 툭 붉어질 정도로다가 툭 튀어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고정자산입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밥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창고라고. 이게 창고라면 이건 주머니죠. 이 주머니 이건 현찰, 뭐 유동자산, 이것은 부동자산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돈을 또 볼 적은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명궁도 봐야 돼요. 이 명궁이라고 하는 것은 눈썹과 눈썹 사이 양미간 산근 위에 이 부위를 명궁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가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천성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거기가 아주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 넓다는 얘기는 코평수를 비교하는 거죠. 얼굴이 뭐 몇 센치 이상 넓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평수에 비해서 코평수가 같거나 코평수보다 넓거나 한 사람 같으면은 약간 투기 같은 것도 좋아하고 좀 말하자면은 그 도전성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슨 건설업을 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가서 뭐 이렇게 해서 잘 뒤집기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성인이니까 매사에 적극적이고 막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주 좁은 사람이 있거든요. 눈썹과 눈썹이 닿을 정도로다가 명궁 자리가 협소하게 좁은 사람들은 아주 깐깐하고 꼼꼼하고 쇠털을 여기서 뽑았으면 뽑은 자를 다 꼭 꼽아야 되는 사람 예,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재테크 같은 걸 막 이렇게 금방 사고 팔고 이런 걸 하지 않고 한 번 뭘 소유했으면 그걸 오랫동안 지켜보는 그런 면이 있죠. 보통 보면 얼굴 딱 보면 아유 너는 나이가 들어서 그 잘 살겠다 뭐 이런 관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나의 고정자산. 예, 그렇죠. 그런 거와 그걸 또 지킬 수 있는 이 준두의 상. 그런데 준두가 이게 풍요하게 잘 생겼다 하더라도 이 난대 정의 코 방울이 현찮으면 주머니가 현찮으면 깨알 주스다가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난대 정의가 재벌들 보면은 이 난대 정의가 마치 육중마늘을 반을 쭉 뻐개져서 붙인 것처럼 이게 선이 분명해요. 그렇게 하고 이 팔자주름이 시작하는 것이 팔자주름을 이제 공식 용어로는 법령이라고 해요. 법령. 법자 거느릴령자 이 법령을 굉장히 넓게 크게 그리고 내려가는 것이 재벌들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재물을 볼 적엔 뭐냐면은 코가 아무리 준두가 높다 하더라도 이 이마도 제켜지고 턱도 제켜지고 이 좌우 관골이 도와주지 못하면 그 코는 고봉지상으로서 외로울 것자 외롭게 말하자면 바람모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산에 가서 그 몇 자리를 볼 적에 이게 뒤에 있는 것이 용미가 내려서 현무정이 있고 정용 우백호가 있고 앞에 안산이 있듯이 이게 좌우 청룡과 백호 역할을 하는 거죠. 좌우 관골이. 사람의 얼굴에는 네 군데 깊이 감춰져 있어야 할 곳이 있고 다섯 군데 높은 산이 있는데 그것을 사로 또는 사독이라고 하고 네 군데 들어가 있는 곳을 귓구멍,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은 들어가서 감춰져 있어야 되고 오악 다섯 봉우리의 높은 산이 있는데 그게 동악, 서악, 남악, 북악, 중악. 그러니까 이 코는 중악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중악이
북악과 남악과 동악과 서악에 조응을 해줘야만 되지. 턱도 뒤로 후퇴하고 이마도 넘어가고 그러기다 코만 떼똑하고 이 좌우 관골이 없고 그러면은 아무리 코가 잘생겨서도 돈이 붙질 않죠. 예, 돈이 안 붙죠. 교수님, 이 코가 아무리 잘생겨도 또 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오악 안에서 다 나타나는 그런 이 조화가 턱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남악인데 이게 밥상이고 밥그릇이에요. 네. 이게 있어도 코가 아무리 잘생겨도 뒤로 후퇴하거나 하면은 이게 조응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 며느리감을 볼 적에 주걱턱을 찾았죠. 예. 주걱턱은 이 코끝이 코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고 가서 그래서 그런 턱덜이에 보면은 제복이 있는 여성이다 해가서 며느리감으로서 주걱턱을 보곤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정, 중정, 하정이 초년, 중년, 말년으로도 보고 천인지로도 보니까 이 사람이 출세하고 못하는 것은 이 이마 하늘에 달려 있고 양이니까 네. 명예니까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 밑으로다가 지각, 그러니까 이 턱이 어떠냐 이것이 따라서 부격도 되고 천할 수도 있고 이마 상정과 중정은 잘생겼는데 턱이 뾰족하니 송구턱으로 쪽 빠져가서 턱이 받쳐주질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초년과 중년이 아무리 좋고 좋은 부음이 있어 좋은 것을 많이 물려받았어도 지키는 힘이 부족해서 끝에 가서 말년에 고독하고 지킬 힘이 없고 반대로 이 비록 이마가 좀 못생기고 이마가 뾰족하고 천공망, 이 얼굴에도 공망이 있거든요. 이마가 못생기면 천공망, 턱이 못생겼으면 지공망이라고 해요. 천공망을 맞은 얼굴이라 하더라도 턱이 잘 생겼으면은 중간에 자수성가해서 말년에 가서는 그런 대로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단 귀격은 안 되죠. 이마가 못생겼으니까. 왜냐하면은 관상학에도 나이가 있는데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보는데 아주 유년 시절에는 귀를 보는 거고 귀가 1살부터 7살까지가 왼쪽 귀, 8세부터 14세까지가 오른쪽 귀, 이마가 15살부터 30까지 15년을 보니까 그 나이에 어떤 학위도 결정되고 직업도 결정될 나이니까 이마가 못생겼으면은 결국은 자수성가를 한다 하더라도 귀격이 아니라 부는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귀는 자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턱은 재물하고 바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고와 지각, 네. 턱, 이게 관계가 있죠. 코하고. 교수님, 요즘 이제 얄쌍해 보이는 얼굴 때문에 수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70년대, 80년대의 미인의 그 조건이 V자 라인이라고 하죠. V 라인이라고 해서 턱을 이렇게. 그걸 안면윤곽술이라고 선형을 해가서 그걸 돌려깎기를 한다 그러죠. 안면윤곽술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곤 했는데 요즘 와서 2000년대 이후 밀레니엄 이 시대 이후부터는 이제 관상을 많이 얘기하면서 턱을 V자로 깎는 것보다는 요즘은 스트로베리 이제 그냥 약간 스트로베리. 근육만 해서 그렇죠. 얄쌍해 보이기만 하고 턱은 그렇죠. 깎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노후에 그렇죠. 그렇죠.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여러분, 내 얼굴의 재물을 어디에 가둬야 될까, 어디에 잘 보관해야 될까 얘기 잘 들으셨나요? 네, 이제 살짝만 손을 대시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얼굴에 복을 가득 담고 노후까지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오늘 들으신 내용 잘 활용하셔서요. 여러분의 복으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민년 2022년도 풍수 달력과 풍수 다이어리를 만들어서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셀프 풍수 인테리어 책자도 이번에 같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력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날짜별로 이렇게 좋은 시간대를 넣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 출행을 하실 때 나는 몇 시에 이런 일을 좀 행하면 좋을까 이렇게 시간을 볼 수 있는 것까지 다 넣습니다. 달력 뒷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일진표라는 겁니다. 일진표를 보시고 그다음에 나한테 좋은 날, 그 날짜를 딱 찾아서 날짜 밑에 쭉 내려가면 시간 있죠. 아까 시간 제가 새로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을 찾아서 좋은 시간에 내가 시험 응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찾아서 연결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